안녕하세요. 소프리짬뽕 알뜰세트입니다. 권일용 프로파일러가 지식인사이드라는 채널에 출연하여 신종 사기 수법을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요. 그냥 남의 집 앞에 이렇게 택배를 하나 놓고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집주인이 그 택배 상자에 적혀있는 번호로 전화를 하여 가져가라고 하면 집 주소와 하는데요. 결국 그런 개인 정보들을 이용해서 사기를 친다고 하네요. 정말 무섭기도 한데요. 이번엔 이렇게 나도 언제든 당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공포스러운 사기 수법들을 모아봤습니다. 그럼 한번 볼까요? 첫 번째는 입금 사기 수법입니다. 2023년 트위터에는 서울역에서 돈 뽑으려니까 어떤 여성분이 오셔서 집에 가야 하는데 현금이 없다. 바로 송금해 드릴 테니 10,000원만 뽑아서 주실 수 있냐고 했다고 합니다. 근데 잠시 생각해보니 이상한 점이 많아서 거절했다고 하는데요. 진짜 도움이 필요하신 분이었다면 죄송하지만 본인 말고 가족, 친구, 경찰, 역 직원 등 도와줄 사람이 또 있을 테니 라고 마무리를 합니다. 이 트윗은 굉장히 많은 리트윗이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입금한 거 확인하고 돈 주면 안 되냐는 인용을 했다는데요. 그러자 그 트위터리아는 두 번째 글을 올렸는데 10,000원을 돌려받고 안 받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줘버려도 그만인 돈인데 문제는 이런 식으로 계좌에 입금해 놓고 사기 계좌라고 신고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라며 사기 수법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계좌 동결시켜 놓고 금전 요구를 한다는데요. 보이스 피싱을 당해서 글쓴이 계좌로 돈을 입금했다고 신고하면 본인 계좌는 동결돼서 일이 엄청 복잡해진다며 해결하려면 피해자가 신고를 취소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취소해달라고 하면 그걸 대가로 돈을 요구한다고 하네요. 최근 비슷한 사례를 들어서 그냥 안 받고 안 준 거라고 하는데요. 남의 선의를 악용해 먹는 사람들이 다 불구덩이에 떨어지길 빈다며 마무리를 합니다. 이런 사례는 실제 뉴스에 나오기도 했는데요. 2024년 2월에 한국경제에 나왔던 뉴스인데 영업용 통장에 무단 송금 후 보이스피싱 의심 계좌로 거래 정지를 시킨다고 합니다. 한 사장님은 판매 대금을 이체받기 위해 매장 내에 계좌번호를 게시해 두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그 계좌로 신원 미상의 송금인이 100,000원을 입금했고 그날 저녁 은행은 사장님의 통장이 보이스피싱에 연루된 것으로 의심된다며 거래를 정지시켰다고 합니다. 영업용 통장이 묶여 황당해하고 있던 사장님에게 사기범이 연락을 해왔다고 하는데요. 지급 정지를 풀고 싶으면 보이스피싱 피해 합의금을 내라고 요구했고 마음이 급했던 사장님은 사기범에게 300,000원을 보냈다고 합니다. 하지만 거래는 풀리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거래를 풀려면 사장님이 자신의 계좌은행에 자금 반환 의사를 전달하고 은행은 송금은행에 자금 반환 의사를 표시해야 하며 그 은행은 송금인과 합의한 뒤 사장님으로부터 돈을 받아 송금인에게 돌려주고 그 이후 송금인이 피싱 피해 구제 신청을 취소해야 겨우겨우 지급 정지가 해제된다고 합니다. 운이 좋으면 계좌 정상화까지 대략 3개월가량의 시간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래도 다행히 작년에 이런 통장 묶기 사기에 대응하는 내용을 추가한 보이스 피싱법이 국회를 통과했다고 하는데 지급 정지를 당한 계좌 명의인이 보이스 피싱에 이용되지 않았다는 점을 협박 문자 등으로 객관적으로 소명하면 피해의신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거래를 풀어주도록 했다고 합니다. 다음은 바코드 사기 수법입니다. 어떤 분은 스타벅스 100,000원권을 중고나라에 판매한다고 글을 올렸고 구매자가 구매를 원한다며 계좌번호를 달라고 했는데요. 판매자가 계좌번호를 불러주며 입금 후 입금자 명을 이야기해주면 바로 보내주겠다고 하였고 구매자는 혹시 상품권 원본 바코드를 가지고 계신 건지만 확인할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봅니다. 결국 판매자는 이렇게 바코드를 잘라내 아주 조금만 보이는 식으로 보냈다고 하는데요. 구매자가 넵 감사합니다 잠시만요 하고는 잠수를 타버립니다. 판매자가 언제 보내시나요? 라고 하고 기다리다가 이미 사용하셨네요 신고합니다 라고 하는데요. 이 조그만 바코드를 길게 뽀샵으로 늘어뜨려 상품권을 사용해버린 건데 은근히 이런 수법이 많이 등장하여 뉴스에도 나오게 됩니다. 징이라는 블로거는 당근 상품권 바코드 사기당한 후 경찰에 신고하고 잡았다는 글을 올렸었는데요. 당근마켓에 상품권을 바코드 가리고 올렸는데 누가 사용해버렸다며 결론은 경찰이 잡았다고 전화 왔다며 방법을 알려준다며 글이 시작됩니다. 글쓴이는 신세계 상품권 모바일 교환권 100,000원권을 이렇게 까맣게 지운 채로 95,000원에 올렸다고 하는데요. 근데 어떤 분이 구매한다면서 연락이 왔는데 현재 가지고 있는 거 캡처해 달라고 해서 봤더니 갑자기 사용 완료로 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찾아보니까 갤러리에서 이렇게 대비랑 그림자 등등을 조정하면 바코드가 보인다고 하는데요. 결국 블로거는 범인을 잡기로 마음을 먹었고 처음
처음엔 카카오 커머스 고객센터에 문의를 했다고 합니다. 바로 카카오 커머스 고객센터에서는 해당 교환권이 어디서 사용된 것으로 확인된다는 답변을 했다는데요. 그리고 바로 사이버 범죄 신고 사이트에서 사전 신고를 하면 된다고 하는데, 이렇게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신고하기를 누르면 들어갈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확인 버튼을 누르면 신고를 시작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개인정보 수집 이용 내역에 동의를 누르고 자살, 살인, 납치, 감금 등 긴급한 사안인가요? 에서 긴급한 사안이 아닙니다를 클릭한 후 폭행, 협박 등 오프라인에서 발생한 사안인가요? 에서 오프라인 사안이 아닙니다를 클릭하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허위 사실 및 신분 도용 금지 지침과 14세 이상 연령 확인에 대해 동의를 한 후 기타 정보 통신망 침해형 범죄를 선택했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접수를 하면 경찰서 방문은 필수입니다 라는 안내가 뜨는데, 경찰서 방문을 누르고 본인의 신분증을 업로드한 후 인적사항을 입력하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본인이 받은 피해 사실에 대해서 미리 진술을 하면 된다고 하는데요. 피해 일시와 피해 장소, 피해 품을 입력해 달라고 하고, 피고소인을 특정할 만한 정보가 있다면 적어달라고 하여 작성하면 귀하의 신고가 임시 접수되었다며 이렇게 주거지 관할 경찰서까지 뜬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렇게 귀하의 민원이 임시 접수되었다면 관할 경찰서로 방문하라는 문자도 온다고 하는데요. 신고한 거주지는 인천이지만 범죄 장소는 부천이라서 부천으로 사건이 이전되었다는 서류가 날라왔고, 그날 오후에 전화를 받아 보니까 역추적해서 범인을 잡았다는 전화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검찰로 사건이 송치되었다고 날라왔다는데요. 그렇게 신고해서 범인을 잡았다고 합니다. 다음은 나도 모르게 900만원 카드 결제하는 사기 수법입니다. 2022년 나왔던 기사인데요. 현대카드 소비자 여러 명이 최근 쿠팡, 11번가 등 유명 국내 온라인 쇼핑몰에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 수백만 원이 결제되는 부정사용 사고를 겪었다고 합니다. 현대카드는 소비자에게 청구된 결제 대금을 취소 또는 유예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하는데요. 일부 소비자는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해 금감원까지 경위 파악에 나섰다고 합니다. 한경에서 취재한 결과 피해자는 총 9명의 피해 금액은 5천만 원에 달했다고 하는데요. 부정사용이 발생한 시기는 대부분 7월 초로 4, 5일간 많게는 20여 건에 걸쳐 총 800에서 900만 원이 결제된 사례도 있었다고 합니다. 피해자들은 카드 이용 알림 기능이 평소와 달리 비활성화되어 있어 피해 사실을 약 한 달 후에나 인지했다고 하는데요. 현대카드는 온라인 피싱 사이트를 통해 카드 정보와 일반 결제 비밀번호 등을 탈취한 사기범이 이를 결제에 이용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고 합니다. 보통 타인의 결제 정보를 이용한 부정사용은 본인 인증이 허술한 해외 온라인 쇼핑몰이나 일단 로그인만 하면 추가 인증 절차가 간단한 모바일 간편 결제에서 주로 발생하고, 사기범이 구입하는 품목도 현금화가 쉬운 상품권이 대부분인데, 이번에는 국내 온라인 쇼핑몰에서 PC 일반 결제 방식으로 부정사용이 일어난 데다 구입 품목도 구매자가 배송을 받아야 하는 상품으로 알려졌다고 합니다. 커머스 업계에 따르면 이처럼 일부 국내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특정 주문자가 가입하자마자 고액 물품을 대거 주문하고는 제3자를 통해 수령하는 방식으로 사기 결제가 의심되는 거래가 늘어나는 추세라는데요. 카드 소비자들은 자신이 가입한 신용카드사의 결제 알림 기능 활성화 여부와 사용 내역을 철저히 확인하고 카드 정보 관리에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며 마무리를 했는데, 아무리 조심해도 당할 수밖에 없는 방식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다음은 리뷰 체험단 사기입니다. 요즘 이런 문자 한 번쯤은 받아보신 분들 어마어마하게 많을 텐데요. 본인이 쿠팡 매니저라며 하루 30분만 해도 3에서 6만 원을 받는 후기 리뷰 이벤트라는 내용입니다. 하루에 3에서 8만 원, 당일 지급에 월 240만 원 플러스 알파, 게다가 1개월 이상 근무 시 보너스 월급을 200이나 준다고 하는 엄청난 조건인데요. 업무 내용은 물품 작성 및 리뷰 작성이고, 근무 시간은 하루 1시간에서 2시간 정도라며 많은 사람들이 혹하게 만들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근무를 하겠다고 하면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 링크로 유도를 하고 어플리케이션 등을 전송해 특정 사이트에 가입하도록 만든다고 하는데요. 게다가 계좌번호, 카드번호, 인터넷 뱅킹 정보까지 물어본다고 합니다. 그게 끝이 아닌데요. 작년 말 중앙일보에선 리뷰 쓰고 상품권 받아 좋아했는데 88억 꿀꺽한 신종 사기의 덫이라는 기사가 나왔었는데, 서울경찰청 사이버 수사과가 통신사기 피해 환급법 위반 및 사기 등 혐의로 신종 사기 범죄 집단 총책 등 14명을 구속
구속하고 조직원 40명을 불구속 송치하는 등 총 54명을 검거했다고 밝힙니다. 이들은 이렇게 새로 생긴 쇼핑몰 사이트 리뷰 이벤트에 참여하면 모바일 상품권을 주겠다거나 쇼핑몰 사이트에서 물건을 공동 구매하면 그 비용의 35%를 추가해 현금으로 돌려주겠다고 속여 무려 88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는데요. 이른바 팀 미션이라는 신종 사기 수법인데, 이들은 불법 DB를 통해 확보한 개인 전화번호로 무작위 전화를 걸어 피해자들에게 사은품을 준다며 쇼핑몰 사이트 리뷰 이벤트에 참여할 것을 권유했고, 피해자가 리뷰를 작성하면 1만 원 상당의 모바일 상품권 및 포인트를 지급해 신뢰를 쌓았다고 합니다. 그 다음 이들은 피해자들에게 본업이 있어도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고 최대 35% 수익률을 보장한다며 공동구매에 참여하도록 유인했다고 하는데요. 공동구매는 5에서 10명이 한 팀을 이뤄 전원이 냉장고 등의 고가 상품을 각각 구매해야 수익금을 돌려주는 방식으로 진행됐다고 하네요. 그러나 이 공동구매에는 피해자뿐만 아니라 소비자로 가장한 조직원도 참여해 피해자들이 고가의 상품을 구매하도록 부추기는 역할을 맡았다고 하는데요. 피해자가 돈이 부족해서는 공동구매를 못하겠다고 하면 조직원들은 모두가 구매해야 돈을 받을 수 있다며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압박했다고 하네요. 결국 피해자가 추가 공동구매를 포기하면 소득세 등의 명목으로 30%가량의 수수료를 요구했다고도 합니다. 이들은 총 66개의 허위 쇼핑몰 사이트를 만들어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으며 많게는 4억까지 피해를 본 사람이 있다고 하며 어떤 피해자는 대출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이를 직접 경험한 코코아라는 블로거가 속지 말자며 이렇게 본인의 경험담을 올린 적이 있었는데요. 이런 식으로 단톡방을 초대해 사람들을 조종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텔레그램 아이디를 알려주고 물건을 사는 척 입금을 하라고 한다는데요. 이런 식으로 마이 페이지에 나의 포인트가 60만 점이 쌓여 있는 게 보이도록 한다고 합니다. 게다가 이렇게 판매 영업 수수료 지급 계약서까지 보낸다고 하는데요. 계약서에 도장까지 찍으니 정말 믿으려면 믿을 수밖에 없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냉장고 같은 것을 공동 구매하면 15%의 수익률을 낸다며 구매를 유도한다고 하는데요. 결국 더 이상 돈이 없어서 13회차를 못 채울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하니 팀장은 대출 이야기를 했고 200만 원을 마지막으로 송금했더니 갑자기 지금까지 쌓여 있었던 수익금이 박탈되었다며 잔금이 0원이 되었고, 그 사이트에 로그인하려고 다시 들어가 보니 아예 아이디가 접근 금지되었다며 들어갈 수도 없었다고 합니다. 사이트 자체가 신고되어 주의가 필요한 페이지라는 알림까지 떴다고 하는데요. 해당 계좌는 사기 신고 계좌라며 이체에 주의하라는 경고까지 뜨고서야 완전히 사기라는 것을 깨달았고, 그렇게 블로거는 약 500만 원의 사기를 당했다고 하네요. 작년 6월 신종 사기 수법의 경찰도 속수무책이라며 작년까지 쌓인 미제 사건만 7만 건이라는 뉴스가 나왔는데요. 해가 늘어날수록 이렇게 사기 범죄 미제 사건이 늘어난다고 하는데 진짜 눈뜨고 코베이는 세상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지금까지 속풀이 짬뽕 알뜰 세트였습니다.